증수무원록엔 검엄에 사용되는 자로는 반드시 관척, 즉 황종척을 쓰란 말이 나온다. 우린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나라 도량형의 표준을 연구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갔다. 조선시대엔 5종류의 자가 쓰였다. 주척, 조래기척, 영조척, 황종척, 포백척이 그것이다. 가장 오래된 주척은 중국 주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논과 밭의 넓이를 잴 때, 강수량을 잴 때 주로 쓰였다. 조래기척은 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제례의식에 쓰이는 물건을 만들 때 쓰였다. 영조척은 돼, 말, 섬 같은 계량독을 만드는 데 기준으로 삼았다. 영조척보다 조금 큰 자가 바로 황종척. 이 황종척이 바로 국가지정 공식 검업용자인 관척이다. 가장 큰 포백척은 천이나 직물의 길이를 재는 데 쓰이는 자였다. 이 5종류의 자 중에서 단 하나, 황종척만이 검엄에 쓰여졌다. 굳이 한 가지의 자만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에 검시를 할 때는 상처의 크기나 깊이를 가지고 검시를 해서 사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가 5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자를 가지고 검시를 한다면은 상처의 크기나 깊이도 다르게 인정이 되고 또 사인을 규정할 때 그 사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황종척을 가지고 검시하는 기준자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시에 있어서도 도량형의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의 검시 제도는 검시만을 위해 별도의 자를 지정할 정도로 철저했다. 이런 응용 법물들은 그 노력의 또 다른 증거들이다. 사건이 나고 여러 날이 지나 여러 차례 물로 닦고 오랜 시간 훈엄하였지만 온몸이 부패해서 검엄을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흠흠신서에서 보입니다. 이 박여인의 복검에도 응용 법물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자, 어렵게 실시한 이 복검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결과는 초검과 같았습니다. 하나 틀린 것이 있다면 이 초검 때 발견된 이 목의 줄자국이 복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검관인 배천군수 이서회 역시 이 무원록을 근거로 해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초검과 복검의 두 검시관이 이 교과서처럼 그 근거로 내세운 책이 바로 증수무원록입니다. 이 원래 흔히 말하는 무원록이 바로 이 증수무원록을 말하는 것인데 이 무원록은 중국 원나라 때의 왕여라는 사람이 지은 법의학 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되고 발전된 것이 바로 증수무원록입니다. 이 박여인 사건에서 봤듯이 이 검시관들의 이 무원록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을 현대의 사건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엔 경찰과 검찰이 조선시대 검시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무원록 속엔 과거와 현대를 하나로 묶는 살인사건 담당자들의 행동 강령이 들어있다. 신고 접수 후 즉시 출동하라. 이것은 오늘날 살인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규율이다.
신속한 수사와 검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검험을 실시하라. 무언록의 첫 장 첫 줄, 검험 총설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조항이다. 검시관은 반드시 직접 검시하라. 무언록의 두 번째 조항은 수령이 직접 검시를 맡으란 내용이다. 이 또한 검사의 현장 참여를 규정해 놓은 현대 검시제도와 일치한다. 현장을 보존하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증거를 수집한다. 주변 상황을 일일이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현대 초동 수사의 기본이다. 이와 같은 얘기가 무언록에도 나온다. 시신의 위치와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라. 예나 지금이나 살인사건에 있어 현장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이다. 접대를 받지 마라. 수사를 지연시키지 말라. 검시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과거와 현대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적용되는 원칙. 무언록은 많은 부분에 걸쳐 검시관들의 행동 강령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검험은 대단히 힘든 고역이고 또 검험을 잘못하면 국왕으로부터 징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복검관으로 차정되는 것을 관료들이 많이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복검관이나 삼검관으로 차정이 되면 절대 회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무언록에 실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이런 조치들은 모두 검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초동 수사가 끝나면 무대는 부검실로 옮겨진다. 현대 검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신을 해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카락 한 올 자르는데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외우던 조선시대. 시체 해부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겉을 살피는 것뿐이었다. 무언록은 시신의 외양만을 보고 사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실제로 무언록은 죽음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살과 타살로 나눈 후 증상을 기록해 놓았다. 시신의 상태를 책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해부를 통하지 않고도 죽은 원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로 인한 사고사인 인상사의 경우 자살인가 피살인가뿐 아니라 상처가 생전의 것인가 사후의 것인가까지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런 정확성으로 인해 무언록은 동양법의학의 교과서가 됐다. 법의의 교과서다. 말하자면 일상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검시나 모든 그 행동을 검시하는 행동을 처음에서 마지막까지를 다 나열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엄격히 얘기하면은 완전히 다르게 중국 무언록과는 그 모체로 했.